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뭐 이번 주 지금 딱 목요일이죠. 4일 지났는데 네. 시장이 벌써 계속 그러네. 파란불만 봐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피곤하고 좀 짜증까지도 나는데 물론 어저께 미국 나스닥은 뭐 하루에 3% 이상 급락을 보였지만 네. 우리 시장은 또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사실 어제 또 앵커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QT. 네, 그래서 네. 우리 강하나 소문도 뭔가 저는 이제 제가 그때 왜 웃었냐면 약간 헬로키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QT가 결국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이제 3시, 4시 사이에 이제 12월 달 FOMC 통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렇죠. 여기서 시장에 대한 이런 예상치보다 더 강한 매파적인 코멘트들이 질비했다. 이걸로 모든 거를 다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에 대한 영향으로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3% 넘게 급락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스닥 100지수도 동반적으로 하락이 나는데 오늘도 재밌었던 게 미국엔 뭐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자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의 부담감들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경기재개들 위주로 되어 있는 이 다우존스도 하락 나오고 러셀 2000 지수도 동반적으로 2% 넘게 급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사실 QT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언급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더 강한 매파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좀 선반영됐던 경우가 조금 그나마 오늘의 시장의 충격을 덜하게 만들었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많이 약세죠. 좀 약세보다는 강한 하락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사실 QT 질문을 좀 받고 네.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시청자분들도 어제의 미국의 장의 급락을 네. 좀 더 이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네. QT는 한마디로 QE와 반대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QE는 이게 사주는 거잖아요. 시장의 그렇죠. 유동성을 좀 공급해주는 입장이고 거꾸로 Q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흡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사주는 양을 조금은 덜 사주는 거고 QT는 아예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놀랐을 거고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전전날부터는 조금은 시그널을 주긴 했었어요. 연준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이 양적 완화가 아닌 테이퍼링 그 이상의 긴축을 좀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자산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나스닥, 한국에서는 이제 코스닥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새로 고침은 아까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스닥으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피도 사실은 20포인트 이상 빠지기 때문에 큰 네. 하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코스닥도 20포인트. 근데 그 코스닥은 1000포인트에서 20포인트니까 2% 이상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일단 코스닥 하락에 대한 원인은 좀 저희들이 짚어봤지만 네. 이게 가격으로 갈지 기간으로 갈지 네. 아니면 둘 다 동반이 될지 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사실은 저는 이제 박스권이라고 계속 말씀을 강조를 드렸고 네. 근데 코스닥은 좀 상황이 다르죠. 코스닥은 조금 이제 기술 특례 기업들 위주로 상장들이 대부분 돼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2차 전지 종목도 포함되고 수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대부분 이제 바이오겠죠. 시총 상위 코스닥 150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의료, 헬스케어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적에 대한 좀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 당연히 이제 금리 우리가 1차 금리 인상기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조금 선반영돼서 좀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가격 조정에 좀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뭐 나스닥도 그렇게 강하던 나스닥도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영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로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이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마지노선이 저는 940에서 950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자리 현재가 지금 987포인트입니다. 네. 950포인트를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야지만
그나마 박스권으로 견질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은 이제 시장을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원래는 이제 그 1월 말 2월 초라고 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뭐 그때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급 교란 요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뭐 SK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좀 미리 좀 얻어맞은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래도 1월 말 2월 초 우리가 좀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1월 25일 날 완벽한 스탠스가 바뀔 겁니다. 연준에서. 예, 그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일단 선반영된 부분대에서 조정은 단기 조정은 저는 여기서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월 중순 말까지는 그래도 뭐 박스권 이 정도 950포인트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또 1000포인트 회복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뭐 기간을 제가 산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걸 정확하게 맞출 수 없겠죠, 타이밍을. 근데 1분기 안으로는 조금 센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30포인트게 되면 지수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더 네.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저희들이 뭐 딱 3%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충분히 아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제약주, 게임주, 2차 전지 같은 업종들이 네. 대부분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성장주들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QT 내지는 금리 인상과도 굉장한 악재이죠. 맞습니다. 금리 인상을 가게 되면 일단은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들의 어떤 뭐 타격이 커지는 상황이고, 제가 나오기 전에 조금 조사를 해본 게 우리 신용융자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가 신용융자가 지금 한 ETF도 다 포함했을 때 12조 정도 돼요. 네. 근데 코스닥도 12조가 돼요. 음. 그러니까 시총을 대비했을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시총 신용융자 비율이 4배나 많은 거죠. 사실 코스닥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부담이 그러면 되죠. 이제 마진 스프레드, 그러니까 빌린 돈에서 투자한 돈에 이 기대가 있을 텐데, 투자한 주식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빠지고 있고, 네. 빌린 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사이에 플러스가 줄어들거나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그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신용융자 물량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저도 조금은 이제 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연준이 한 번 금리 인상하고 나면 그때 코스닥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해석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1차 금리 인상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오히려 2차, 3차 올해 3번 하고 내년에도 한 3번 한다, 2번 한다 뭐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올해는 3번 정도 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오히려 1차 금리 인상기가 가장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는 6월 정도를 산정하고 있지만은 네. 뭐 지금 이런 스탠스면은 3월에도 가능하겠죠. 최근에 네. 근데 미국에서 그 선물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CME, 페드 와치라는 선물 시장을 보면은 한 3월이 70%예요. 아, 네. 네. 확률 엄청 올라갔네요. 대략 그냥 그때 네. 3월에 금리 인상하면 코스닥 사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저희가 바로 한번 투자 전략으로 네. 넘어가면 현금을 확보해야 되느냐 아니면 종목으로 좀 교체해야 되느냐, 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이 22년. 2022년 1월 6일이죠. 네. 네. 박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오. 네. 공약은 아니고 네. 주의하셔라. 주의하셔라. 네, 주의하셔라.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확률 중요하다. 최근에 그 달러가 약세로 가서 미국 시장에 빠지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좀 비논리적인 부분들 말씀하신 네. 분들이 많은데, 상식적으로 테이퍼링이나 자산 매입 축소, 지금 아까도 QT가 결국은 산 거를 다시 또 팔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뭐 당연한 건데 이거를 뭐 금리 인상 2차, 3차 지나갔을 때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당연히 콜을 외칠 수는 있겠죠.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예. 주봉이에요. 네. 이때가 언제냐? 좀 안타까웠죠. 이때 이제 IMF 외환위기 당시 이때 뭐 거의 1,900원, 2,000원 가까이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때가 바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었던
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아실 겁니다. 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그리고 그게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죠. 추세 라인인데 이게 테크니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장기 추세 라인의 저항대가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최초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1,40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가 1,280원 후반대였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그 환율에 대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테크니컬적으로 봤을 때 상방 라인이 달러가 1,230원에서 40원까지는 열려 있다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여기를 벗어나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벗어나면은 조금 우리나라에서 좀 금융 위기 뭐 이런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버블이 터지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이 정도 한 1,230, 140원 오면은 예. 기재부 같은 외환 당국에서 시장 개입할 겁니다. 아마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뭔가 테크니컬 쪽으로도 조금 3,300원, 1,400원까지 뛰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오면은 외환당국에서 개입을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원달러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상반까지는 테크니컬적으로 1,230원까지 열려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주가가 돌아서면서 다시 또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회복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회복할 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99원, 오늘 1,200원 찍고 좀 약간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달러가 1,200원 내외에서 버티는데 지수는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갑자기 또 3,000 넘어가고 코스닥도 1,000 넘어가고 1,050 넘어가고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럴 때 환율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간다. 그때는 제가 볼 때 현금 100%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 부분들이 모든 게 뭔가 어떠한 뭐 블랙록이 됐을 거 뱅가드가 됐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메이저들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빠지지 않는 한 제가 볼 때 지수 상승이 나온다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박제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 원달러 환율이 1,170원, 80원대까지 좀 밀리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버틴다? 그러면 현금 50%, 30%에 아닙니다. 현금 100%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나서 2월, 3월 달 정도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 고지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때 아마 가격 조정이 한번 시원하게 한번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때 뭔가 리스크가 발생해서 현금을 확보한 분들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예, 앞서도 우리 앵커님 말씀드렸지만 그때부터 3월, 4월부터 금리 인상 1차기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경제 재개에 관련된 부분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그때부터 하반기 때까지 조금 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더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 팁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하게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매니저분께서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게 역금융 장세의 특징이거든요. 네. 긴축이 시작됐을 때 뭐 주가라는 게 마냥 빠지진 않으니까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서 올라올 수 있을 때 봤더니 환율이 근데 생각보다 안 강해진다. 이런 거는 조금은 현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고 1,250원 가면 저는 아마 우리나라 주식 굉장히 많이 담을 겁니다. 저도.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외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1,250원 간다라는 거는 그때쯤이면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바란다라는 게 아니라 1,250원 가면 저는 아마 주식 굉장히 많이 살 겁니다. 국내 주식을. 근데 한 1,220원, 1,230원까지만 가도 저는 슬슬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 매니저님이나 저나 동일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지수보다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저희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 고친 마지막 질문만 하고 바로 넘어가 보면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면 코스피를 봐야 될까요? 코스닥을 봐야 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에서도 계속 그 과대 낙폭, 못난이 종목 중에서 툭툭툭 튀지 않습니까, 지금 네. 보면은. 그러니까 커버가 확실히 들어올 땐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뭐 그냥 5%, 10% 가는 게 아니라 20%씩 딱딱딱 급등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마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제 해운이라든지 물류, 뭐 이쪽도 지금 아직은 못 움직였으니까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 못 움직였던 레벨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한 방씩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로 코스피가 제대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무조건 중국입니다. 중국 경기부양책. 이게 가장 중요하다. 3월 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 텐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뭐 여기에 커플링 됐다가 중국 커플링 됐다가 미국 커플링 됐다. 근데 왜 이머징 마켓에서 대만은 다르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별 계리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대만은 미국의 밸류체인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죠? 뭐 애플이라든지 공장들 다 대만에 TSMC 다 거기에 포진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연동돼 있는 밸류체인 격의 중간재를 판매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다. 수출 구조로 봤을 때. 그래서 대만이 뭐 TSMC도 뭐 신고가 근처까지 왔다가 조금 밀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좀 계리율, 그러니까 수출 구조에 따른 계리율 때문에 경제 성장 구도에 따른 계리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어진 부분이다. 이렇게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끝났나요?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주린이 입장에서 현대차 그룹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새로 고치는 현대차 그룹이고 중간에 뭐 사야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질문 드려보면은 네. 어제 이제 글로비스에서 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죠. 네. 10%의 물량 대주주 맞아요. 뭐 MK 뭐 명예회장하고 이제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10%가 칼라이 그룹 단독으로 이제 10%가 블록딜이 됐는데 이게 갖는 의미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해석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뭐 지배구조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호재거리라는 의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주가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네. 일단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차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을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부분에서 첫 스타트를 끊은 거 아니냐. 맞아요. 물량이 좀 가벼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이제 주주 친화적인 이런 재고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다고 뭐 바라보는 시선도 맞다고 보고 있는데 뭐 작년 여름부터 사실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은 사실이었고요. 그럴 때마다 주가가 항상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한몫을 하겠지만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제 뭔가 사업에 대한 다각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 뭐 제네시스에서 뭐 보류하겠다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내연기관 관련된 부분을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 뭔가 이대로 있으면은 뭔가 다른 기업들 뭐 도요타라든지 뭐 제너럴 모터스나 이런 기업들한테 뭔가 조금은 따라 뭐 이렇게 쫓아갈 수 없는 영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신사업에 대한 변화를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현대글로비스도 뭐 정의선 회장에도 지분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혜를 보면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제가 계속 외쳤던 종목이었죠. 현대모비스. 예, 계속 결국은 저는 현대모비스가 대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신사업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을 계속 충분히 받고 있고 이틀 전에는 이제 정의선 회장 이분이 또 CES 2022에서 이 메타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된 이제 브랜드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식으로 이제 선포식을 좀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가려는 듯한 모습들, 신사업 그리고 로봇 관련된 부분들까지 신규 사업을 편입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현대차나 기아는 이제 완성차지 않습니까? 완성차 업체인데 그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은 조금은 재미없죠 생각보다 재미없지만은 나머지 뭐 기업들이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뭐 최근에 현대위아도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계열사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맞아요. 2차 전지 뭐 수소 얘기할 때도 예.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신광선 매니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게 기준으로라고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스탠더드까지 네. 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은 현대모비스가 좀 중심으로 가서 현대차에서 또 다른 또 부분은 어떻게 매수하는 게 좋을지. 현대모비스만 좋은가요? 저는 솔직히 현대모비스가 제일 좋아가지고 계속 현대모비스만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은 울산에 있는 EGMP 관련된 밸류체인이겠죠.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타겟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에 CES 2022에서 현대차 부스를 보니까 딱 이것만 하더라고요. 로봇 관련된 기술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조금 10년, 20년 뒤에 얘기할 수 있지만은 현대가 나중에 진짜 현대 로보틱스 같은 뭐 이런 형식으로 사명도 변경되고 로봇 회사로 또 바뀌는 거 아니냐 모빌리티 쪽으로 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약간 그쪽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뭐 현대 엔지니어링도 2월달에 상장하고 현대건설기계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현대건설기계나 현대 엔지니어링이 같이 조인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굴삭기인데 이게 바로 이제
로봇 굴삭기죠. 로봇 예. 굴삭기 첫 양산이 들어갔고 이제 아마 올해 또 수출을 할 겁니다. 중국에다가. 그래서 이런 공작 기계부터 사실은 이제 노동자가 필요한 이 대신해야 되는 부분들을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드론처럼 이제 조종한다고 하더라고요. 굴삭기를. 그래서 이 조종기를 이용해서 그 관련된 기술들이 점진적으로 좀 개발 단계에 지금 들어갔고 양산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매우 저는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공작기계 쪽에서는 캐터필러가 1등이지 않습니까? 예. 캐터필러 아직 그 로봇 관련 굴삭기라든지 이거 아직 안 나왔거든요.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뛰어든 원인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현대모비스는 결국은 예전에 아시다시피 이거는 자동차 부품 회사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부품에서 모빌리티 거기다가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현대차, 기아 다 좋긴 하지만은 조금 그래도 신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갖추는 거는 현대모비스가 저는 탑픽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비스 사실 이제 모비스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 글로비스 지분이 이렇게 되면서 공정거래법 때문에 사실은 30% 20%로 낮춰야 되는 부분들도 네. 있긴 했지만 모비스를 중심으로 지주사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그건 사실 장기적인 얘기잖아요. 너무 장기적인 그쵸, 사실 얘기로 그거는, 네.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모비스를 보다 보니까 조금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냥 현대차에서 글로벌 생산량이 늘어나면 모비스의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뭔가 이제 집중을 네. 해서 진행하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잘 되려면 모비스가 더 잘 되는 그런 구조이기 네. 때문에 또 거꾸로 현대차가 이제 뭐 자동차 판매라든지 어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사실 작년에 좀 별로였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 환율도 사실 이제 1% 정도 절하가 되면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한 1,500, 1,200억 원 정도는 또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모비스를 좀 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 있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칼라일 그룹이 갖고 가면서 2대 주주인가요? 거의 3대 주주까지 3대 주주, 올라갔는데 그냥 단순히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까지 가겠다. 경영 활동 관련된 부분들까지. 그런 거는 사실 펀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주주환원 정책을 그렇죠.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량 부담도 좀 없어지고 해서 아마도 현대차 쪽이 뭔가 올해에 그래도 자동차가 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에서도 뭔가 조금은 턴어라운드의 느낌을 네.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조금은 우리의 시장에 좀 버팀목 아니면 좀 사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있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자면 네네. 자동차를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 어제 포드에서 F150 그 픽업 트럭 전기차 뭐 발표한다고 하면서 그 네. CEO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반도체 쇼티지가 조금 이제 생각보다 예전보다 좀 나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차량 판매도 좀 좋아질 것이라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6개월치의 비트코인 상승률하고 S&P 500 상승률하고 중고차 시세 상승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그 세게 올라갔던 게 중고차 시세율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29% 찍히고 S&P가 24%, 비트코인 8% 올라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얘기냐면 중고차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주식보다 더 나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재미나게 좀 얘기했는데 결국은 뭔가 판매에 대해서 다 좋았어요. 이번에 현대차도 마찬가지, 북미 지역도. 근데 중요한 거는 중고차 시세가 꺾여야 됩니다. 중고차 시세가 꺾여야지만 완벽하게 차량의 쇼티지가 이제 해결됐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고차 시세가 꺾이는지 요 여부를 한번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시면 그때가 아마 자동차를 사자콜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주에 발표한 게 뉴욕 연준에서 네. 그 글로벌 서플라이 갑자기 GSCI인데 이제 그 공급망 훼손과 관련된 인덱스를 발표했어요. 네. 그게 피크 치고 내려오고 있다고 네, 정점 하더라고요. 도달하고, 네. 그러면서 자동차가 또 움직이는 게 참 의미가 있네요. 그렇게 네. 보면 올해는 한번 자동차를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현대차 그룹주 간단하게 투자 전략 정리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뭐 현대모비스가 당연히 기준점이 된다고 모비스 보시면 되고 기준점. 앞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량용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이게 해결되는 모습들, 정점을 통과하는 부분들이 바로 북미 지역에서 중고차 시세 가격이 얼만큼 다운그레이드 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우리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광선 매니저 어제 잠깐 사렸었죠? PD 네. 종목 살인 만큼 오늘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나오셨어야 할 텐데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네. 이거를 좀 해야 되냐.
PD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제가 강력하게 콜을 외쳤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도 자신이 있습니다. 아, 자신이 네.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어. 사나이 종목이죠. 사나이 종목 이거 가지고 박제에 왔는데 들어갑니까? 아까 원달러 환율하고 이거 박제 그대로? 요거는 박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박제 안 이건 또 박제 안 한답니다. 네. 네. 자, 일단 이 종목은요.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가 8,740원이고요. 예. 이게 목표가를 살짝 터치를 했나 모르겠는데 수익 났다가 익절 터치하고 끝났거든요. 다시 네. 또 사고 종목인데요. 메타버스 의료진료 8,740원에 실시간을 편입한다. 오늘의 PT 종목입니다. JLK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편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익절이 되고 포트에서 제외됐는데 네. 다시 한번 편입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의료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쉽고요. 아마 1분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의료 메타버스 솔루션이죠. 이 제목이 나왔는데 AI 허브라는 이 솔루션이 1분기 안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들 메타버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전반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전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목표가를요 조금 세게 가겠습니다. 세게 매물대가 제가 볼 때 9,000원 선 돌파 나온 매물대가 좀 비어 있어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700원 말씀드릴 테니까 네. 조금은 수익 관점으로 제시하는 종목이다. JLK 과연 오. 12,000원까지 제가 목표가 굉장히 좀 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연 도달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네. 비대면 의료 메타버스 솔루션이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부분인 거죠? 똑같습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이제 실생 근무할 때도 이제 컴퓨터 버스 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뭔가 이제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저 캠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데이터만 전송하는 그 정도밖에 단계가 안 되거든요. 네네. 실제로 근데 메타버스 향의 세계관이 탑재된 이 솔루션을 이제 일본 시장에 이제 플랫폼 공개한다는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 그러면 뭔가 좀 더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를 진료를 받는 것처럼 뭔가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메타버스 세계관, 가상 세계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기술들이 발달되면은 당연히 이게 생활에 접목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네.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죠. 근데 박제는 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저도 물어봤어요. 박제까지를 원하긴 했지만 오늘 일박제 했으니까 네. 1일 1박제까지만 또 신광선 매니저에게 해주는 걸로 하고 네. 신광선 매니저님 또 이제 무료 방송 했는데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남아 있으시잖아요. 네. 그 게시가 좀 됐을까요? 네, 어제 했는데요. 네. 어제 제 포드란 그 제너럴 모터스 말씀 많이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JLK 관련된 부분도 좀 자세하게 뭐 증거서 레포트도 나와가지고 관련된 부분도 좀 분석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너튜브에다가 여러분들 MBN 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어제 무료 방송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 JLK 추가적인 사항 궁금하시면은 거기에서 꼭 분석 영상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